여기 봐봐요. 대자보. 만장은 썼어. 만장이 아니라 십몇 년 장은 썼을 거야. 그래서 요즘은 대자보 문화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대자보 문화거든. 뭐 광고 잡는 데가 있으면 꼭 쳐다봐. 가서 읽어보거든. 근데 저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안 읽어. 그래서 안 읽어요. 누가 아파트 들어가니까 뭐 여기 사진을 찍어서 경비실에서 붙여놨더라고. 당신 거냐? 이거 사진 찍어놔서 이거 딱지 붙이라고. 그래서 혹시 당신이 버린 거냐고. 나 아니야. 왜 우리 집 앞에 뭉쳐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김은 죽인다 그랬어요. 김은 죽인다.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거든. 분리수거 자체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봐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자보도 많이 써봤고, 붓글씨 여기 있죠. 저 붓글씨 잘 씁니다. 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글씨가 잘, 마음이 급해서 그래. 왜 마음이 급해서 그래? 많은 걸 가르쳐 주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물건이? 타임 물건. 요거 빼요. 여기 가봐요. 물건. 자, 여기 가봐요.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뭐에 쓰니까 얘에 걸리죠. 그렇죠? 유치권은 자기 물건에는 설정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봐봐요. 우리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뭐예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뭐예요?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야 되거든.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어요.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야 돼. 그게 바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그러면 지 거야, 남의 거야? 임대인으로부터 샀잖아. 지 거야, 남의 거야? 지 거. 그렇죠? 그럼 부속물 매수채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유치권은 발생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만 발생하죠? 타 물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를 하냐?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26회 때 문제 볼래요? 자,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격이다. OX, X죠. 저당권 설정은 제 집을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주체가 바뀌었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성격가 아니라 뭐예요? 설정적 성격. 26회 때 2.5점짜리.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주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갑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주인이야. B한테 뭐예요?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거든.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뭘 갖춰야 돼? 등기를 갖춰야 돼. 그래서 읽어봐요.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이어야 돼. 채권적 전세는 등기 안 된 전세권을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 그렇죠? 옛날에 이제 한번 이런 적 한 적이 있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김포에서 강의. 김포에서 강의할 때는 참 좋았는데 왜 좋아요? 김포 신도시가 들어오려고 그랬죠. 눈만 감으면 1억 올라가고 눈만 감으면 1억도 올라가 있고 막 싱글벙글이야. 선생님 3억 올랐어요. 막 그래. 3억 올라. 근데 김포의 특징이 있어요. 김포는 어때? 땅을 팔았죠. 그럼 집을 살까요? 땅을 살까요? 땅을 사요. 크게 김포는. 땅을 사요. 저 같은 건물을 사겠는데 땅을 삽니다. 김포는 되게 희한해. 그래서 김포 왕언니가 있어요. 그런데 김포 왕언니가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 이대 출신이야. 그럼 제가 뭐라고 알아들을게요? 그래, 너 돈 많다. 그렇죠?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대학교를 갔거든. 그렇죠? 왕언니가. 그러면 김포 왕언니는 뭡니까? 요 사람 읽어봐라. 그러니까 요 사람은 설정자, 주체가 바뀌어버리네. 그러니까 1년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얘한테 설정해 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자가 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전세권이란 누가?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읽어봐요. 1억 전세금을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전세권. 개념 나오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말하는 것, 창설하는 것. 그건 무슨 물건? 타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물건은 타인 물건에서 해서만 돼요. 근데 자기 물건에서 인정되는 게 있어.
희한하네. A적으로 딱 봐봐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제 미리미리 덜어놔. 자, A가 B 같아. B 1번 저당권자. 자, C 2번 저당권자가 있어. 2번. 근데 이 사람이 경락인이 돼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얘 꺼내.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이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두 개의 권리가 있잖아. 뭐도 있어? 소유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어. 근데 이게 소멸하면 얘가 튀어 올라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자기 집에, 그러면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거든. 혼동으로 소멸하면 얘가 튀어 올라오거든. 그러면 그대로 2번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읽어봐요. 이 사람이 낙찰받았죠? 읽어봐요. 자기 집에 자기 저당을 잡아낸. 이게 무슨 저당? 소유자 저당이야. 이거는 A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A적으로. 근데 얘가 낙찰을 받았으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 그때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그러니까 얘가 낙찰 받을 때와 얘가 낙찰을 받을 때가 달라.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저당권에서 저당권 선정에 있어서 소유자 저당은 언제나 인정되지 않는다. 어때? X. 인정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소멸하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좀 이따 또 보겠지만 읽어봐요. 혼동. 그냥 물리 해석을 하라고. 읽어봐요.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아, 내가 뭐 세입자인데 주인 집을 사버렸어. 그러면 제 집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전세권이 사라져. 그걸 법률용어로 뭐라 그래? 혼동이라고 그래. 혼동.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봐봐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요. 등기법에서 단골매매야. 자, 혼동해야 만선언, 공동신청해야 한다. OX. 자, 그러면 봐봐요. 애울 게 아니라 생각을 하라고. 자, 여기 읽어봐요. 말소. 말소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야, 권리. 멸실이 사실이지.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거든. 그러면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가 얻은 자가 있거든. 근데 말소라도 앞에 뭐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거든. 그러면 혼합해서 하나가 되잖아. 혼자 가야 돼, 둘이 가야 돼. 혼자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공동신청해야 한다. 어때? X. 그렇죠. 원래는 이 말이 이게 없으면 뭐라는 거야? 이 말이 없으면 뭐라는 거야? 이거는 공동신청이야. 아무 말이 없으면. 근데 앞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우리 말것마다 뭐 민법책을 읽다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책에 기술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맨날 질문이 들어오면 뭐예요? 꼬리만 물어보니까 봐봐 질문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말소는 공동신청에 옵니까? 맞습니까? 틀리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앞에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생겼죠. 혼동이한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하도 많이 틀리니까 뭐예요? 그래서 많이 틀리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그래서 혼단. 그래서 혼단. 혼동이한 말소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주는 것은 딱 두 개야. 실수가 제일 많은 것. 두 번째는 자주 출제되는 거. 자주 출제. 그거는 외워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뭐라고 그랬어? 여기 봐봐요. 자, 지난달에 이제 암기는. 봐봐요. 암기는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땡땡의 기술이다. 이렇게 제가 표를 가지고 왔죠. 자, 기술이 있다. 그러면 암기는 이해가 아니다. 땡땡의 기술이다. 그럼 땡땡이 뭐가 들어가? 반복이래. 적어도 최소한 몇 번 반복이 돼야 돼? 3번이 반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반복을 하라고. 제일 좋은 방법은 혼자서 가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좋아. 왜냐하면 소리내서 읽으면 반복이 몇 번 돼요? 3번이 돼, 3번. 입을 열어서 반복, 눈으로 보니까 반복, 또 귀로 들으니까 반복. 그러니까 참 한 것은 소리내서 읽는. 그러니까 지금 소리내서 읽으면 소리내서
우리 지하철에 소리 내서 읽어봐봐요. 그럼 어때요? 이상한 사람 그랬죠. 사이코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소리 내서 읽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서 설정적 성결한 구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권리의 내용 일부 줄쳐놔요. 내용 일부라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를 뭐라고 그래? 설정적 성계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용이 전부야 일부야? 일부. 그러면 용익물건은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 일부에서도 설정할 수 있죠. 작년에 2.5점짜리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뭘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지상가는 토지죠. 전세가는 토지, 건물이래. 그럼 뭘 골라라? 전세건을 골라라. 전세건은 토지 전세건도 있고, 뭐예요? 건물 전세건도 있거든. 그럼 작년에 2.5점짜리야, 이게. 2.5점짜리. 그럼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줘도 못 먹어요. 줘도 못 먹어요. 그래서 줘도 못 먹어요. 줘도. 근데 시험장 가면 어려운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쉬운 문제가 많이 걸릴까요? 쉬운 문제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고 또 읽고 그러거든. 어려운 문제 시간이 안 가. 어려운 문제 찍거든. 그쵸?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 금방 지나가거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 방식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꾸 몸에 읽어봐요. 체화가 돼야 돼. 문화일체가 돼야 돼. 문제하고. 그래서 문화일체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문장이 길다, 장문이다, 그러면 몇 번부터 읽어? 3번부터. 3, 4, 5, 1, 2부터. 그 방법을 기출문제 풀이해서 체화를 시킨 거거든. 자, 중문이다, 그러면 5, 4, 3, 1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단문이다, 그러면 1번부터 읽어요. 1번이 정답이면 오답률이 제일 높아. 1번을 썩 지나가면 못 찾아요. 못 찾아. 그럼 단문은 몇 번에서 정답이 많아요? 1, 2번에 정답이 많아. 내가 출제해본 결과, 출제 확률을 따지면. 그러면 중문은 몇 번에서 말까요? 5번하고 4번이 많아. 5번에서 4번이 많아요. 그러면 장문은 몇 번이? 3, 4번이 많아. 그래서 3, 4번에다가 2초, 3초를 더 줘야 된다고. 있죠. 척자가 뭐 이것처럼 장문이네? 그럼 3, 4를 읽는다고. 그러면 중문이네? 그러면 몇 번? 5번, 4번. 단문이다? 그러면 몇 번이요? 1번, 2번. 자, 그러면 촉 봐요. 촉 보면 숫자가 나와서 숫자부터 확인해. 딱 쳐다보면 지문에 숫자가 있으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90%야. 90%야. 90%네. 그러니까 째려보는 연습을 해줘야 돼. 째려보는, 푹 째려보고, 째려보는 연습.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다는 많이 안 돼. 저는 뭐 실력이 아니라 요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령. 기본적으로 몇 개 줘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 공부 꾸준히 하면 30개는 다 맞아. 30개는. 왜 30개는 못 다 맞을까요? 여기 한국 사람은 1번 풀면 2번이 어려운 거 나오고 2번을 못 넘어가. 무조건 2번을 풀어야 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그저 제주도 가는데 뭐예요? 자, 3분이 있다. 김포공항에 도달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안전벨트를 풀으시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우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다가, 어차피 뭐 빠져나가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기 스튜어디스가 웃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준비다 하는데 다들 그냥, 다 꼬락 챙겨가지고 다 가. 야,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앞서나요. 얼마나 웃었던지. 그래서, 저기 스튜디오스하고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 외국인들은 천천히 하고 참.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참 부지런하기도 해요. 부지런하기도 하고. 그래서 홍인중개사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 자, 설정적 성계. 그걸 이제 딱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취득. 원시 취득과 뭐다? 성계 취득. 성계 취득은 이전적 성계와 설정적 성계. 이전적 성계는 특정 성계와 포괄 성계, 그 체계를 딱 암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변경으로 가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충, 그래서 98페이지, 118페이지 참고가 있대요. 보니까. 원시취득과 청계 취득의 차이점. 원시취득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제한적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게 원시취득. 청계 취득은 원칙적으로 전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는 것. 하자가 뭐냐? 흠이라고 그래. 흠이라고 그래요. 흠이라고 그래. 자, 그랬더니 좀 이상한 발음이 없네요. 읽어봐요. 흠이라고.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의사에 결정하는데 내가 피해를 받아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그러면 누가? 사기강박. 그래서 사기강박을 좀 이따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하자라는 것은 흠이야, 흠. 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수강생들도 여기 와서 확인해 줄 거는 그러면 자, 하나 잡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게. 읽어봐요. 또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 아주 요긴하겠습니까? 읽어봐요. 보상. 적법. 이제 바꿔놨는데도 뭐예요? 우리 박사님이 이제 확실히 하네. 자, 적법. 손해. 그렇죠. 자, 배상은 이법 손해. 이법 손해. 그래서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적법이냐, 이법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이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될까요? 고의, 가실. 이 고의, 가실이에요. 고의, 가실이 즉 이법행위야. 근데 이법행위는 이제 민법 조문에는 두 가지 조문을 주고 있어요. 민법 390조 재무 불이행의 책임, 그러면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두 개 조문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법 손해야. 그러면 여기는 보상은 뭐예요? 읽어봐요. 적법 손해. 그러면 여기는 하자는 뭐라고요? 흠. 그렇죠. 물건에 흠결이 있다. 그래서 흠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점을 우리가 잡고, 그러면 우리 저희 사법부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네. 다음 중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거죠. 이거는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또는 상대적 소멸. 오늘 교시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다 합격을 합니다. 뭐 집안일만 없으면 우환만 없으면 다 합격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남편 길들이기, 남편 독립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 애들 독립시키는 거. 초등학교 4학년이다. 그럼 네가 라면이나 끓여 먹어 임마. 나 공부나 할란다. 야, 너 나중에 내가 합격해서 과자 얻어 먹으려면 너 밥 챙겨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라고. 자녀들 독립, 남편 독립, 그렇죠? 남편 독립시키는 거, 그걸 또 하나로 목표로 하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래서 원시적과 승계취득의 차이, 하자를 승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딱 잡아놓고, 요거는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요거는 상대적 소멸.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